자, 오늘 7월 13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위협적인 음봉이 나왔지만 나스닥과 함께 매우 강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커다란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해 준다면,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회복해 준다면 그건 악재가 아닌데, 회복하는 척 하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회복해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2차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회복을 해줘서 당장의 오버나잇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며,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매매를 원한다면 반등한 이 자리 3260포인트 이상을 이틀 동안 종가 기준으로 잘 지켜준다면 그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장이 멀쩡하다고 가정한다면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 단타 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분류를 한 다음에 바로 장대 양봉 나오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젠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냥 적당히 손해만 보지 않고 마감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으며 오늘 장 시작 전에 보던 게 에코프로 HN 이쪽에서 좀 수익을 내보자 싶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만 좀 수익을 내자 싶어서 이거 한 개만 집중하면서 한 9시 20분까지 여기서만 단타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음봉을 보자마자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나갔는데, 자, 오비고라는 종목 제가 나가기를 좀 기다렸는지,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매매를 종료하고 딱 나갔을 때 신규주는 원래 제가 항상 분류를 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봤고,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려가면 매매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신규주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신규주는 시초가부터 들어가면은 투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시초가에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그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실패하면은, 여기서 분명히 손절을 크게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실패하면 이렇게 10% 2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게 신규주이기 때문에, 신규주 원칙은 거래량이 계속 살아있고 이 출발하고 나서 시초가나 고점 이거를 다시 회복해 줄 기미가 보일 때, 이때부터 공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하필이면 이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나가자마자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온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끝까지 25%까지 오르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것이고, 차라리 오후장에 나갈 걸 그랬나. 하필이면 나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뭘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거 하나만 파시더라도 단타 매매를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말 한마디로 거래대금 깡패 종목인데, 이 거래대금은 뭐 JP 모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씹어먹고 이 거래대금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붙으면 그 거래대금이 붙은 종목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이런 거래대금 깡패 종목일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3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에서 눌림목만 잘 공략하더라도 이 눌림목, 주가가 빠지면서
좀 단단한 자리, 그런 눌림목만 잘 팔 줄 안다면 수익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단타 계좌에서는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윙 계좌에서 어쩌다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황금선 깨고 내려올 때부터 중간중간에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호가창가 잠시 빠지지 않는 구간만 잘 이용한다 하더라도, 눌림목만 잘 이용해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450만원 수익 난 게 전부 다 0.5%, 1%, 이 반등하는 구간마다 노려가지고 40만원씩 계속 쌓아서 400만원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단타를 하시다가 단타가 도저히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자신에게 맞는 매매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낫겠지만, 단타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이런 거래대금 깡패 종목, 시장에 모든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5% 오르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도 그 뒤부터 하루 종일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날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몰렸다는 것은 시장에서 모든 트레이더들이, 모든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서로 싸게 사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싸게 사려고 밑에 매수 대기가 두터울 것이고, 일정 수준 빠지지 않고서 빠지다가 어느 호가에 계속해서 매수가 채워진다면 그때 순식간에 반등,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하고 반등했을 때 수익 챙기고, 반등했을 때 수익 챙기고, 시장에서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황금선을 깬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이 확실하다는 뜻이며, 신규주가 나오면서 이런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안 좋은 종목은 여기서 반등할 수가 없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끊기면서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거래량이 증가한 상태 유지하고 주가가 시초가를 회복해준다,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505였지만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런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좀 쉽게 낼 수 있고, 나중에 주가가 진정되고 나서 눌림목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방어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한 개만 파더라도 단타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타를 실패하시는 이유가, 거래세는 비싼데 종목들 변동성을 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 방어율이 어떤 게 뛰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 일회성 종목들을 고점에 타기 때문에, 그리고 내동매매, 심심하다고 매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좀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시장에서 모든 시선을 받는 종목들, 이게 매일은 나오지 않지만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높은 가격인 20%, 25%, 무작정 추격 매수, 최고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발라먹을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래대금이 깡패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오비고란 종목에서 집중을 했으며 다른 종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있던 종목은 에코프로, AHN,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정도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JP모간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상승이 좀 크게 나온 종목들을 몇 개씩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이 붙었던 게 LNF인데, UBS랑 JP모간 쪽에서 이미 선수 쳐서 들어와서 저는 이걸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찍히자마자 이걸 보고 있었는데, 누가 이걸 시초가부터 올려줄까? 시초가 회복해주고 올려줄까? 근데 JP모간이랑 UBS인 거 보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JP모간 수급이 또 들어올 때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돈으로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들어오고 어차피 나갈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그 뒤에도 대응이 편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것은 JP 모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려줄 때는 같이 즐기고 이 JP 모간의 패턴을 잘 알면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제가 새벽 영상에 분류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들 잘 빠지지 않으니까 41만 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밑으로 잘 빠지지 않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도 41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국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모두 마찬가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상승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종목인 오비고 거래대금이 무려 8천억이 나왔습니다. 8천억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고 코스피에서도 8천억이 나온 종목이 없는데 오늘 전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캔들 봤을 때 좀 아쉽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거래대금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생선뼈 캔들인데 살을 많이 발라먹고서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살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라서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수급은 당연한 결과에 캔들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대금이 몰렸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작정 오늘처럼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장 시작하고 시간 지나서 초반에 매도 나올 물량 나오고 나서도 시초가를 지켜준다면, 시초가를 지켜줄 것 같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회복하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회복할 기미가 보일 때, 그런 분위기와 호가창이 형성이 될 때 미리 눈치를 채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겁니다. 거래대금이 1순위고 정말 좋지만 캔들이 생선뼈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 위에서만 거래가 될 때만 공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떨어지면 싸게 살 매수세가 줄을 섰을 텐데 어제 단타 JP 모간 나가고 나서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왔으며 기간의 수급이 꽤나 강력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일선 밑으로만 잘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시장에서 오비고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매매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비고에서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며 이런 종목들은 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와주기 때문에 상승 초기만 잘 공략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